받으세요. 헬스코리아 전화 847-299-6799. 네, 월요일에 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은 변함없이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겠습니다. 송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이곳처럼 뉴욕도 추울까요? 뉴욕은 많이 춥지 않습니다. 월요일 오전 37도의 다소 포근한 겨울 날씨와 함께 현재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비는 오늘 중으로 그치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또 떨어져서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19도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또 차차 기온을 회복해서 슈퍼볼이 열리는 일요일은 최저 기온 25도, 최고 기온 38도의 맑은 날씨 가운데 경기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 슈퍼볼은 정말 선수들이 입김 호호 불지 않고 그렇게 또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군요. 네네. 네, 아유, 뉴욕이 그렇게 포근한 날씨인가. 원래는 그 슈퍼볼이 열리는 날 당일에 뭐 눈폭풍이라든지 그런 뭐 좀 거친 날씨가 예보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경기가 연기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좀 날씨가 생각보다 예상 외로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아서 경기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좀 더 뭐 좋은 경기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승부면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 눈폭탄이 몰아쳤던 지난 22일 새벽 만삭의 30대 한인 여성이 눈썰매 위에서 딸아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이 한인 여성 셜리 김 보나니 씨는 이날 오전 6시 정도 갑작스러운 산통이 오면서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향해야 했는데요. 진통이 심해서 걸을 수가 없는 데다 엄청난 폭설로 집 주변이 눈으로 둘러싸이면서 이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도로변까지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 씨의 남편이 부인 김 씨를 눈썰매에 태워서 자동차까지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상당한 진통을 겪은 김 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눈썰매 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 부모가 담요로 체온을 유지했고요. 비명 소리에 깬 지역 주민들과 남편이 전화를 통해서 911의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7파운드 고온스의 건강한 딸아이를 순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고. 산모아 아기는 출산 직후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요.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7파운드면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제가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그 농촌에서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아주 극단적인 눈썰매 위에서의 출산이 이루어졌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눈폭풍이 뉴욕을 강타해서 폭설주의보와 비상사태가 선포됐었던 22일 뉴욕시가 휴교 없이 방과 후 학교까지 운영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요, 뉴욕 일대에 14인치가량의 폭설이 예고됐던 21일 오후 늦게까지 학교 휴교 여부를 알리지 않다가 오후 11시가 넘어서 뉴욕시 교육국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가 휴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야외 수업 및 사립학교 스포츠 리그 게임을 모두 정상 수업과 같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2일 오전 폭설에 눈을 뜰고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킨 부모들은 이미 예고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가깝도록 휴교 여부를 알리지 않은 교육국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출석률은 47.1%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그리고 걱정스럽다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었겠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뉴욕주 차량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뉴욕시 도로 밤샘 주차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혹시라도 차를 이용해서 뉴욕을 방문하시거나 여행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클 밀러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뉴욕주 내 대도시에서 타주 등록 차량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거리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DMV에서 일정 기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를 따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밀러 의원은 일부 주민들은 뉴욕주의 높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동차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타주에서 뉴욕주로 전입할 경우 주민들은 전입 30일 이내에 DMV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하고요. 차량 무게에 따라서 26에서 14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는 위반 티켓을 받고 있고요. 뉴욕시경은 지난해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뉴욕주 차량 중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에 24만 8,038건의 위반 티켓을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65달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또 뉴욕시 경찰은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하면 또 무단횡단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네.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뉴욕시경이 64건의 무단횡단 위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12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NYPD가 지난해 발부한 무단횡단 티켓은 총 63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들어서 이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3명 이상의 보행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시 차원에서 무단횡단 단속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지만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무단횡단을 횡단보도 외 지역에서 길을 건너거나 신호등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이 돼서 티켓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요. 벌금은 주 형사법원 판사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다. 네, 무단횡단. 무심코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위반인데 좀 강화된다고 하니까 뉴욕시가 좀 더 깐깐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뉴욕의 유력 일간 뉴욕포스트지가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설 공휴일 지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신문 커버 제목에 원색적인 비난조 제목을 달아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지는 25일자 신문 커버와 사면을 통해서 지난 24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장을 비롯해서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 폴 벨론 뉴욕시의원 등 퀸즈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 10여 명이 뉴욕시내 공립학교 설 공휴일 지정을 촉구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시내 공립교 설 공휴일 지정은 규정 출석일 수 재조정을 요구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포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아시안 주민들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전체 공립학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 학생들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고 기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뉴스는 같은 내용의 보도에서 이미 플러싱에서는 설이 공휴일이라면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주민들이 매년 실시하는 설 명절 행사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배추와 무, 깻잎 등 한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채소 가격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한인마트의 일부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설을 앞두고 주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추 한 박스 가격은 현재 33달러 선입니다. 무는 박스당 20달러에 육박하고요. 최고 30달러 선까지 판매 중입니다. 배추와 무의 할인 가격까지 적용되던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두세 배 뛴 수치인데요. 깻잎은 아예 일부 한인마트에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기존 수급량에 비해서 공급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다가 대형 한인마트를 제외하고는 한인 식료품점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처럼 일부 채소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는요. 올해 유난히 동부 지역을 겹친 한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폭설에 이어서 한파로 배달 지연 등이 잇따르면서 채소 가격은 당분간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폭설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달 지연으로 인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농무국에 따르면요. 이들 채소뿐만 아니라 다른 잎사귀 채소들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들이 연이어 줄줄이 인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근심이 클이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여파가 이 시카고까지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뉴욕이 미국에서 이민자 유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이민자들에게는 이 뉴욕이 인기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주에 따른 전출 인구는요, 뉴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탈 뉴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센서국이 발표한 2014
2013년 7월 1일 기준 주별 인구 변동 현황 자료에서 10년 단위 인구조사가 실시된 2010년 4월 1일 이후 이민자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38만 명 이상이 새로 이주한 캘리포니아였고요. 뉴욕이 31만 명 정도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뉴저지, 매사추세츠가 그 2를 차례대로 이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출생과 사망자 및 이주자 등을 모두 합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텍사스 주로 총 130만 명이 늘었고요. 캘리포니아가 107만 명 정도, 플로리다가 75만 명, 노스캐롤라이나가 31만 명, 조지아가 30만 명, 이어 뉴욕이 27만여 명으로 늘어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은 같은 기간 국내 전출 인구가 32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도 같은 기간 14만 명 등으로 타지로 동지로 옮기면서 이 국내 이주 인구 감소 규모로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텍사스의 한인 인구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들도 텍사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뭐 큰 주인데다가 좀 개수도 나고 하니까 좀 부유한 그런 주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뉴욕이 좀 인구 증가율이 좀 높은 거에 대해서, 유입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현재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좀 삶의 질에 있어서는 네네. 좀 더 분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 더 전해 주십시오. 네, 뉴욕시가 오는 2017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량을 2배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15%에 그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2017년 30%까지 올릴 계획인데요. 뉴욕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5.5파운드로 전국 평균인 5파운드보다 높은 수치로 대도시 중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3억 3천 달러가 사용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7천여 명과 쓰레기 수거 트럭 수가 2,500대에 이릅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를 위해서 뉴욕시는 지난해 90개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시행 학교 수를 올해 300개로 늘렸고요.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정책을 201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또 단독주택 15만 가구와 대형 아파트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쓰레기량. 참 뉴욕은 참으로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뉴욕의 리사이클 재활용이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대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는요, 네. 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작은 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시카고가 좀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사이클 하는 거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대처가 미흡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할 정도인데요. 참 미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 리사이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다행히 시카고만큼 춥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2월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햇바의 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우리 세종문화회 루시박 사무총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굉장히 추우셨죠? 네. 예. 어떤 분들은 지난 1월 6일이 오늘보다 더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렇게 초대석에 오신 분들이 혹시나 오늘 방송 취소된다 이런 소식이
없을까 기다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방송은 여러분 댁에서도 들으셔야 되고 하니까 늘 변함없이 이렇게 춥거나 덥거나 해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께 저희가 좀 따로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고생할 거 없는데 예. 방송국이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항상 해주시니까 좋죠. 고맙습니다. 자, 세종문화회는 2014년 들어서 뭐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치루어던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금 음악경연대회를 12월에 끝난 음악경연대회가 10년째인데 네. 그 어제였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12월 초에 음악경연대회를 했고 수상자들 예. 음악회와 시상식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그래서 그 10주년으로 저희는 상당히 좀 의미 깊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특별 행사를 했는데요. 그거는 시카고 시티의 그 컬처 앤 스페셜 이벤트, 그러니까 그 시청에 있는 그 문화와 특별 행사를 하는 그 부서에서 일요일 오후에 3시에 하는 썬데이 살론 콘서트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있죠. 한 15년쯤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컬처럴 센터 3층에 있는 프레스튼 브래들리 홀에서 하는데 아주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파퓰러하고 시카고를 들리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콘서트인데 거기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국적인 선율이 있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작곡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수상받은 피아노 트리오 새라는 거요, Bird라는 거는 그 한국의 새 타령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튼 컨서바토리에 계시는 김뮤숙 교수님이 작곡하시는 조이 오브 옹헤아 타령을 제가 지금 이거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옹헤아 타령은 바이올린 솔로곡인데 네네.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그 옹헤아 그 노래하는 것처럼 네. 주고받으면서 하는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양희영 씨는 지금 펜실베니아 사시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몽군포 타령을 주제로 해서 네. 몽이라는 피아노곡을 쓰신 게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박정규 씨가 작곡한 토우드, 그러니까 두꺼비. 네네. 두꺼봐 하는 거를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거를 예. 또 예. 바탕으로 한 그런 곡들과 이제 유로피안 컴포저들이 쓴 곡들을 섞어서 예.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트리오가 피아노 트리오 곡을 연주했는데 그 링컨 트리오의 데이비 컨리프가 첼리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설명도 하고 학생들하고 이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관객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데이비 컨리프가 또 진행을 재밌게 해주셨고요. 네네. 저희가 그 음악 그 몽군포 타령도 그 한국에 그 창하시는 분들이 그 한국에서 갖고 온 그 녹음한 거를 또 이렇게 잠깐 들려드리고 네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곡이 된 거다. 오리지널이 뭔지를 알고 또 새롭게 편곡을 들으시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아주 굉장히 이런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콘서트였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디 관객 비율이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 더 많았죠. 네. 근데 그렇게 투어리스트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여기 콘서트 있네. 그러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사시는 그 외국 분들은 뭐 일요일 오후면 항상 그냥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이점이라는 게 또 그런 점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이런 행사에 항상 귀를 좀 열고 특히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가 좀 높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외국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좀 벅적벅적 하면은 시청에서도 야, 이거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초대하고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뭐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참 좋죠. 다운타운에 왜 주말에 뭐 점심 식사를 하시러 가시던지 아니면 이제 날 좋아지면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또 그 썬데이에는 이런 행사들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그 백화점들도 많이 있고 샤핑도 그래서, 가시고, 예, 예. 미국 사람들 보면 샤핑백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네네. 그랬으면 하는 말. 우리도 시카고에 사는 그런 재미를 또 이런 방법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아주 좋은 공연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세종문화회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문 경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문경에 대한 시조 부문하고 네. 에세이, 그러니까 수필 부문이 있는데 마감이 1월 31일입니다. 올해는 설날이군요. 우리 한국으로 하자면. 예. 예.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온라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드나잇 자정까지 1월 31일 자정까지 네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예년과 같이 수필 부분에는 중등부는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읽고 네. 수필을 쓰고 고등부와 청년부는 한국 소설을 읽고 쓰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같은 다시, 작품으로. 예, 다시 한번 토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선생님들한테 작년에 이 작품을 가지고 에세이 컨테스트를 하고서는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이 작품이 너무나 좋다 그러시고 예. 또 그 여러 가지로 그런 학교에서 자기 클래스에서 학생들하고 디스커션 할 게 너무 많았다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러셔서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쓰기로 했습니다. 예. 한국 분들도 참 좋아하는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취향이 다르고 미국 취향이 다르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미국인들도 즐겨 보시고 또 좋아한다는 그런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그 주제가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네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이 하여튼 참 훌륭한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통 안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안타까워서 근데 요번 저희들이 이제 이 장문경연대 쓰니까 이 장문경연대를 통해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네.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한국에 있구나. 저희가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희는 저희의 목표를 200%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는 이문열 작가가 우리 시카고를 다녀가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오셔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말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셨지만 네. 그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하고 네.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미국 고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를 듣고 그 작가님이 와,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문열 작가가 다녀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른 작가를 우리 세종문화에서 좀 모셔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기대가 생기거든요, 솔직히.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작가를 한 분 모시는 것이 그분들의 의사도 필요한 것이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커뮤니티가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네,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6일에 행사가 또 시조 행사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2월 6일에 링컨 트리오가 네. 루즈벨트 유니버시티에서 예? 연주회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세종에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링컨 트리오가 루즈벨트 유니버시티의 앙상블 인 레지던스로 네. 그러니까 1년에 3번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이번 2월 6일에 하는 연주회를 한국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하는 그런 연주회로 만드시겠다고 예. 하시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사이사이에 시를 읽고 싶은데 그 시조를 좀 했으면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루즈벨트 유니버시티에 작곡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예. 최경미 교수라고요. 네네. 그분이 아주 굉장히 곡도 재밌는 거 쓰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곡하고 그리고 우리 세종 작곡경연대에서 수상했던
작품,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계시는 박용빈 씨의 작품과 네. 그리고 저 펜실베니아에 계시는 양희영 씨의 그 작품 그것을 연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세종문화회에서 지금 많은 작품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링컨 트리오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렇게 행사를 치러 오셨는데,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링컨 트리오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이분들의 명성에 대해서 한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링컨 트리오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데자레 루스트랄하고 첼리스트 데이비 컨리프, 그리고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즈나부리안 세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특히 데자레 루스트랄 바이올리니스트가 저희 처음에 세종문화회가 그 세종음악경연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희 펀드레이저에 와서 그냥 무료로 연주도 해주시고. 예. 그러고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같이 일을 하고, 그분들이 또 한국 그 컬처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해를 잘 하시고, 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 미국 주류 사회에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한국 분들 중에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타겟 어디언스가 그 미국의 주류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저희가 많이 커넥트가 되는 게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홍보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번 2월 6일 콘서트를 특별히 네. 세종문화회를 소개하고 한국 컴포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그렇게 자진해서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좋은 일을 하시니까 나도 돕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 그분이 한국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위나카에는 뮤직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라는 데서 가르치셨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 렉처러로 가셨습니다. 예. 그런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만난 하루아침에 뚝딱 무슨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오랜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오늘날의 이런 좋은 어떤 릴레이션십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 하이 퀄리티를 아주 중점으로 놓고 네네. 거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10년째 되니까 그게 이제 알려져서 그러니까 그 시카고 컬처럴 디파트먼트도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저희 CD도 보내고 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디렉터가 너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세종문화회, 우리 루시박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문화회에서 또 노력을 또 많이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워낙 퀄리티가 끊임없이. 높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나 그 음악 그 연주가 학생들 이런 사이에서 세종문화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네. 소문이 이제 나갔고, 예. 그래서 저희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작품들 중에서도 즐기는 작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감상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작품들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세종문화에서 끊임없이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은 이제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세종문화회 같은 단체들에게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데요. 이외에도 올 상반기에 계획이 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그 장문경연대가 1월 31일로 마감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상자를 네. 골라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내년에 할 그 경연대회 준비를 지금 한 해가 끝나면 바로 내년 걸 준비해야 할 지금 만큼. 벌써 시작을 했으면 내년 거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음악 경연대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정곡도 좋은 정해야 걸 되고, 골라야 되고
그 장문경연대 하면 그 토픽도 골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또 작곡경연대에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문위원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이런 결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각 그 음악경연대 자문위원들, 준비위원회, 네. 그리고 장문경연대 준비위원회, 작곡경연대 준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아주 그 분야에서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네. 자문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작곡경연대를 하려면은 저희가 한국적인 그런 띠을 써서 작곡을 해라. 그러면 네. 저희가 한국의 음악이 뭔가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네.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예. 한국에 자료가 있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그냥 빨리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런 작업이 1년 내내 계속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 배우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배우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런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예. 자료를 다 모으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학자분들이시라서 일을 하시면서 배우는 거에 대한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게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참 그 네. 적재적소에 아주 적합한 분들이 저를 맡은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악을 그냥 전통 음악 뭐 춤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식이나 태권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편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피아노, 바이올린 아니면 영어로 하는 거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면은 네.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이런 방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티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세종문화의 이 역할을 알리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 마음뿐만은 아니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14년 어떤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 세종문화에는 어떤 행보를 또 앞으로 나가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목적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장문경연대를 더 많은 영어 선생님들 그리고 이 외국 학생들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서 그 전래동화도 읽고 우리 한국 작가들의 책도 읽고 또 음악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래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연주해보고 또 들어보고 또 이 미국에서 하는 그런 음악회나 이런 클래시컬 뮤직 스테이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음악이나 또 시조, 에세이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좀 더 친근해지고 우리 한국의 친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문화 홍보 이거만큼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것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을 통한 우리 한국 알림 그리고 문화 지킴이들이 우리 시카고에도 이렇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초대석에 세종문화회 루시박 사무총장 모시고 상반기에 어떤 모든 일들이 막 그 겨울, 이 추운 겨울에 확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2월 6일에 링컨 트리오가 우리 시조와 함께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좀 직접 가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2월 6일이 행사가 가장 가까우니까 장소, 루즈벨트 대학교 네, 루즈벨트 대학교 7층에 있는 간츠홀에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습니까? 네, 그 무료 입장이고요. 예. 430 사우스 미시간 애비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운타운에 가실 일이 있거나 근무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7시 반이니까 네. 한번 같이 가셔서 우리 시조와 그 수준 높은 또 클래식 음악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초대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예.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 뱅크도 힘을